미국에서 한국의 강아지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CNN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경공이 한국 최초명의 구조견으로 선정됐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백구의 사연을 전하며 용기 있는 4살짜리 백구를 통해 왜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보도하였죠. 앞서 지난 6일 충남 홍성소방서는 백구를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하고 소방교 계급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반려견이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된 것은 백구가 처음인데요. 충남도는 백구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어 논둑에 쓰러진 뒤 하루가 넘도록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을 인정해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충남 홍성군에서 90대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었는데요. 신고자는 김모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김 할머니가 반려견 백구와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였는데요. 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실종 기간 폭우가 쏟아져 가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오후 경찰은 열화상 탐지용 드론을 띄웠고 실종 추정 40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되었죠. 벼가 무성하게 자란 논의 가장자리 물속에서 쓰러져 있던 김 할머니 곁을 지키던 백구의 체온을 드론이 감지한 것입니다. 발견 당시 백구는 할머니 몸쪽에 바짝 붙어 있어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었고 저체온증을 보였던 김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예 구조견 임명식에 참석한 양승두 충남지사는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모두를 감동시켰다. 주인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행동, 그 이상으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극한 효와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은 CNN을 통해 미국에도 전해지며 한국 백구의 충성심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라고 명명하며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미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급망 회복력 한미 협력의 기회 화상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 말하였죠. 그는 먼저 공급망 회복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이다. 이는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이라는 아젠다의 핵심 부분이다. 상무부는 공급망 회복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팬데믹은 미국 내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라며 코로나 확산 기간 물류 선적 지연 등 현상을 거론하였죠. 이 과정에서 특히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반도체는 우리 일상의 힘이라고 그 여파를 강조했습니다. 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미국이 핵심 산업 영역에서 즉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영역에서의 리더십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비중이 약 20년 전 37% 수준에서 최근 12%까지 줄었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반도체 생산 세계화 및 각국의 특화된 생산 방식이 미국 내 공급망을 취약하게 변화시켰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 같은 동맹과 함께 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과 지도력 회복의 전적으로 핵심 파트너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는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의 보호구 지원 및 미국의 한국 장병 상대 백신 제공을 거론하며 양국의 협력이 한층 깊어졌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발표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가치를 공유한다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분야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 보호 필요성을 거론하였는데요. 이어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산업에서 시장 주도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양국 협력이 양측 경제 모두의 윈윈이 되는 전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대두되자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은 신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당면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신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두고 중국은 가끔 우리와 같은 룰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세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함께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죠. 한편 이러한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손이 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경제계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력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죠.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는 한국 측에서 대한상의 우태희 상금 부회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관 대사대리,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 켄 모나한 전미제조업협회 부회장,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 아드리아나 크루즈 텍사스주 경제개발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이크 드웨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축사에서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미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죠. 우태희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는 안보와 함께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양축이다. 양국의 상호 투자 교역이 확대될수록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양국의 국민들은 공동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관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서로에게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파트너 중 하나이며 이 같은 튼튼한 경제관계, 특히 한미 FTA는 굳건한 양국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죠. 이어 미국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한 켄 모나한 전미제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민간 차원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요.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경제력의 원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인구와 1차 산업부터 미래 4차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중점 수출 시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